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오늘장 키워드 위드 코로나 대비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 저는 앞서서 뭐 별다를 거는 포착이 안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혹시 특징적인 부분 체크됩니까? 네, 일단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만 잠깐 예,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지표 중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고용 지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용 지표 중에서 ADP 고용 수 증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37만 4천 명이 증가한 거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 60만 명에 상당히 좀 미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이퍼링이 좀 더 그러니까 고용 환경 개선이 좀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5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제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7월에 59.5보다도 이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3월 이후에 계속 좀 하락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닥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얘기가 나와서요.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게 희망 섞인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거여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역설적이게도 고용 지표가 안 나오면 투자자들은 은근히 웃게 되는 이제 긴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희망 회로가 가동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고용은 약간 좀 덜 나오는 이런 그 골디락스가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미증시는 상황 그렇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고 우리 시장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또 모처럼 만에 사자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9월 첫날 흐름은 괜찮았잖아요. 그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볼만한 부분 포인트 잡아주신다면요. 네, 일단 어저께 증시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적 좋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8월 수출 동향이 비교적 좋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8월에 이제 수출액이 이제 53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8월 기준으로 최대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개월 연속 월 단위 수출 규모로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덕분에 최단 기간 내에 4천억 달러를 넘어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주요 품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우려했었던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117억 달러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 4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월 연속 지금 월 단위 수출 금액으로 해서 100억 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조금 이제 걱정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무선통신 관련 부분도 한 6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 이제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도 이제 80% 넘는 그런 이제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쳤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제 9개 수출 지역의 수출도 이제 5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상승 때문에 수입 물량도 같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수입도 44% 정도 증가를 해서 545억 달러.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소폭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또 오늘 아침에 지금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8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4월 이후에 5개월째 연속 지금 2% 이상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생활 물가가 3.4%, 그다음에 신선 물가가 4.1%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축산물이 일단 그 물가 상승률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출이 잘 되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동인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8월에 한번 그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11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만약 이런 현재와 같이 뭐 높은 수출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번 올해 내에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49.2로 해서 50 이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이제 나왔지만 대신 이렇게 이제 경기 둔화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반대로 나오게 되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리츠 관련돼서 어저께 이제 SK 리츠가 그 공모주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19조 원 정도 이제 지금 몰렸었는데요. 일단 그 스폰서 리츠라고 해서 이제 SK 그룹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유동화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편입되는 게 SK 그룹의 이제 부동산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SK 본사가 있는 서린 빌딩, 그다음에 SK 에너지 주요소 같은 게 이제 기초 자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액면이 5,000원인데요. 그러니까 분기당 배당을 이제 연 5.45%씩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아직 1%대에 비하면 뭐 연 5% 정도면 상당히 높은 금리다 보니까 일단 좀 청약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아마 뭐 단기적인 투자도 아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전일 따상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서 드물게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89,100원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따상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의 수소 용기 부분을 이제 단독 납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뭐 수소 관련주들이 뭐 최근 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마 다시 뭐 수소 관련주 쪽으로는 뭐 다음 주에도 아직 뭐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소 괜찮다 이 의견 주셨고 리츠도 이제 공모주 청약 흥행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한때 커피값 한 잔으로 리츠 한 주가 뭐 그 정도 가격이 네, 되니까 그렇죠. 5,000원 정도 되니까요. 예, 커피값 한 잔 살 금액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도 가능하다면서 유행을 네. 했었는데 한번 보죠. 이제 배당이라는 건 또 찬바람 불면 배당 이야기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차전지가 뭐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LG 배터리 관련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특히 LG 그러니까 GM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 배터리가 안전성이 검증이 된 후에 이제 리콜이나 아니면 추가 장착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커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LG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만큼 관련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로 지금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 전일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뭐 그 이제 1월에서 7월까지의 누적 판매 량 자체가 뭐 삼성 SDI를 넘어서 올라섰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배터리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이슈가 단기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박이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동박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뭐 대표적으로 SKC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동박 회사들은 얘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예. 알루미늄 박은 상대적으로 조금 얘기가 좀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동박에 비해서 못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알루미늄 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전일 뭐 상한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데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친환경 가동하려면 동박도 알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지금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다 이제 예. 그 탄소 배출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요. 그렇죠. 네, 특히 알루미늄을 지금 그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강을 다 이제 인도나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수입을 해온 걸 국내에서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알루미늄 그러니까 괴를 만들 때 전기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사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또 탄소 배출 관련된 또 이슈가 또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그래서 알루미늄 생산 좀 줄여라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알루미늄 한 20%를 신장에서 담당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모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예, 그 밖에 좀 볼만한 이슈. 카카오뱅크 블록딜이요. 네. 한 1조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 처음 보는 규모인 것 같아요. 네. 뭐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가끔 있는데 조금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보유한 비율로 따지면 4천억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1조 가까운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각 금액은 전일 종가가 이제 8만 9천 원 정도에 끝났는데 8만 원대 그 초반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좀 매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출에 대한 압박은 뭐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그 점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반대적으로 조금 이제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일부 종목이 변경이 됩니다. 9월 10일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일단 코스피 200 내에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이 이제 특례 편입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 내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예상 편입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한 2% 정도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1.2% 정도 이제 차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의 그 편입 비중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될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의 편입 비중이 아마 하락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뽑아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편입 비중이 한 0.7% 정도 이제 하락을 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0.1% 정도 코스피 내에 코스피 200 내에 이제 편입 비중이 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은 아마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대신 이제 조금 부정적인 거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허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지였는데 네, 공매도 그런 것도, 허용된다는 그런 점.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마무리 전략 간략하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위드 코로나로 잡아주셨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 뭐 접종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2차 접종 기준으로만 해도 이제 지금 30%에 육박할 만큼 많이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접종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0월 말 정도가 되면 뭐 어느 정도 뭐 국민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런 효과가 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거리두기 단계도 뭐 전면적으로 아마 개편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더 그 사회 활동이 좀 더 이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한번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유통이나 여행, 특히 뭐 대형 항공사나 항공사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